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175개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특수학교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장애인 돌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돕는 마스크 의병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포교 활동을 넓혀가는 이단 신천지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75개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포교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현지 교회들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상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규정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봉사단체로 이미지를 세탁해 해외 포교에 나서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교포들을 포섭하며 더욱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교세는 175개국 300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실제 교도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 사망한 교주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이대 교주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에 따르면 이들은 11조 헌금을 구원의 조건이라 가르치며 종말이 오면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에 헌납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론으로 공포를 심어주며 재산을 바치도록 했다며 이를 막는 배우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혼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 피해 사실이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인 교포가 많은 데다 종교 활동이 자유롭다 보니 접근하기에 수월한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교도들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피해 사례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예를 들면 탈퇴 신도가 거기서 낙태를 강요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재산에 대한 부분 피해 사실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포교를 할 때 젊은 여성 신도나 부녀들을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몽골, 네팔,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조차 피해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만났던 부부죠. 그 부부가 일을 하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거를 강제로 이제 낙태하게 하려고 했고 헌금을 강요하고 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이제 깨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워낙 이런 좀 음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지고 하는 안 좋은 모습들은 다 이제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랫동안 네팔에서 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기사를 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인 교포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기존의 기독교라든지 전통적인 건강한 성경적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 먼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자기 세력을 확장시켰을 때 실제로 건강한 복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단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교회 해외 선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굉장히 이제 피해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그 해당 나라의 피해자들이 피해본 사실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사실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일부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도 자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송을 해준 선교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특수학교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6세 아들을 키우는 조연자 씨. 조 씨는 최근 몇 주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에 특수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복지센터에 보내는 게 일상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학교와 센터들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힘드셔. 복지관에서 좀 케어해줬던 게 이제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애가 어디 가면은 쫓아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갈 때는 센터랑 복지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애들을 챙겨줘야 되고 일상생활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나 긴급돌봄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은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긴급돌봄은 부모 요청 시 활동지원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일반 자녀와 달리 정신적 케어부터 심한 경우 용변 처리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데 취재 결과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특수교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 아이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선생님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방 그만두시고 조금 힘들면 그만두시는 거죠. 확인 전화 오실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나는 부분이 많죠. 어떤 부분이 좀 화가 나세요? 못 쓰는데 왜 안 쓰냐고 물어보시니까. 가족돌봄 휴가도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는 건데 지원 대상이 18세 이하 자녀에만 한정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돼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전생의 영역에 있어서의 지원들이 필요한데 18세 이하만 지원하고 18세 이후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책임들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대책일 뿐이지 실효성이 없고 말씀하셨듯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 특히 도움이 더 절실한 이들이 각종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감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맞선다고 해서 마스크 의병단이란 별칭도 붙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강당에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업무에 따라 나눠진 책상에 앉은 사람들이 재단부터 가위질, 다림질, 재봉질까지 한 땀 한 땀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마스크 의병단에 모집한다는 소식에 300명이 넘게 지원한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러 가갖고 줄 서갖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저것을 해서 이렇게 좀 논아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면마스크 제작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란히 앉아 마스크를 만드는가 하면 애돼 보이는 얼굴도 눈에 띕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 봉사 참여하면서 약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아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면마스크 의병단이라는 걸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우리 부부가 같이 가서 저희 집사람은 미싱을 예전에 취미로 조금 배웠는데 한 20년 동안 쉬었는데 와서 다시 일을 보탬이 돼서 참 좋고 이 면마스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가서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루 100여 명. 이를 생산량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재봉틀과 재료 구입은 지자체에서 맡았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또 그걸 또 실천에 옮기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 마스크 의병단은 상당한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만든 마스크는 2만 개가 넘습니다. 지역 주민이 갖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를 주민센터에 기부하면 마스크 의병단이 만든 면 마스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보건용 마스크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배부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나선 주민들의 헌신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4.15 총선 등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둔 가운데 교회와 교계단체들이 온라인을 통한 기도운동을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멘츠 오브 컴패션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어린이 기도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29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교단 산하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과 성경 본문, 찬송가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기도카드를 제작해 성도들이 매일 밤 10시 1분 이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별 온라인 기도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소망 등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치유 회복을 위한 정오 기도회를 주 6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선암목자교회는 4월 11일까지 나라를 위한 40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 법인이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만희 교주 등은 방역당국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자체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이탈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날 사임계를 냈던 사선 변호인이 이날 첫 조사에는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주빈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 상황 등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의 77.5%인 1,446명이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 300만 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 287명 중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73.5%인 211명이었고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3,195건을 분석해 26일 공개했습니다. 폭력의 발생 원인 중에서는 이혼, 별거 요구와 외도 의심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외도로 의심할 경우 심각한 폭행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 연맹이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출신 해외파 중 첫 손에 꼽혔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은 손흥민을 첫 번째로 내세우며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나아가 화려한 득점포와 지치지 않는 활동량, 상대도 웃게 하는 미소로 손흥민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외로는 이란 출신의 메디 마다비키아, 일본의 혼다 게이스케, 태국 출신의 수비수 티라톤 분마탄이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퀴어 문화 행사의 서울광장 개최를 허가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7월 예정된 동경올림픽조차 연기되는 분위기인데 퀴어 문화 행사를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승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광장은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태형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정부가 교회 현장 방문을 할 때 교계 연합단체와 협력할 것과 언론에서 예배 강행이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전환 등 방역에 적극 협력하고 재해고에 힘쓴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업체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황덕형 총장은 개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교내 복지시설 운영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신대는 등교일을 내달 6일로 연기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이 26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따르면 1번에는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2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규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추천됐습니다. 당초 비례 1번으로 내정됐던 이은재 의원은 과거 불교도였던 사실이 논란이 돼 공천에서 탈락됐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거나 양보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